이거야. 이건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한테 무조건 하게 되는 말인 거거든. 내가 너무 눈치가 없나?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들, 살면서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씩은 해보게 되잖아요. 그지? 우리에겐 눈치라는 기능이 다 탑재돼 있는데 저렇게 헤매게 되는 건 우리가 곰 같아서인 것보다는 저 사람을 잃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말로만 읽으려고 하니까,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만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제 내가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모임에서든 소개팅에서든 나에게 끌리고 있는 남자를 찾아내는 방법. 베스트 5. 빠밤. 첫 번째. 이거 내 자리 아닌가? 우리 왜 전학을 가게 됐을 때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텃세라는 걸 당해본 적 있잖아요. 그지? 얼마나 개똥 같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행동. 우린 이런 간접적인 사건들로 인간은 영역의 동물입니다. 라는 걸 배우지 않아도 몸으로 깨치게 된단 말이에요. 저게 사회생활 할 때만 나올까? 아니야.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도 남자들은 영역 확장, 영역을 지키려는 시도들을 흔하게 하게 돼요. 특히나 진화적으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키는 일에 발달이 돼 있거든. 자, 한번 기억해봐봐. 언젠가 어떤 남자가 내 의자 등받이에 팔을 슬쩍 걸쳐놓거나 굳이 바깥쪽 팔걸이를 안 쓰고 내 쪽에 붙어있는 걸 쓰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역을 표시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인 거거든. 꼭 옆이 아니라도 괜찮아. 마주 앉았을 때도 똑같이 나오게 돼요. 저 사람의 팔이 반똑 나눈 자기의 테이블을 넘어서 나의 테이블로 가까워지려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만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혼자 얼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분석하는 것보다 일이 엄청 쉬워지겠지? 우리도 분명 이런 행동을 관심 있는 남자한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지만 이만큼 대놓고 티가 나진 않게 돼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도 남자의 신체 언어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 하나를 쳐도 치는 세기가 훨씬 더 강력하단 말이야. 우린 그걸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자세가 등받이에 팔꿈치 슬쩍 올려놓고 기대는 거면 딱 자연스럽고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턱 걸치는 애들이 있어. 개총하면 저런 애들이 늘 하나씩은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좀 중2병, 허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저 사람은 우리한테 참 읽기 쉬운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 본능의 힘이야. 그럼 어떡해? 굳이 허세 극혐 이럴 필요도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좀 더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지? 두 번째, 남녀가 할 수 있는 대화의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다. 예전에 둘이 꿀 빨던 시절에 짝사랑하면서 헛스윙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좋아서 어거지로 막 내가 질문을 옹팡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만들어낼 때 보면 나누는 주제의 깊이가 없잖아요. 그지? 저녁 먹었어? 오늘 비 온다 우산 챙겨. 아 진짜 오늘따라 회사 가기 너무 싫다. 이 대화로는 친구, 아는 사이 그 이상의 관계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었고 우린 거기서 망해먹고 온 거야. 반대로 작업을 걸 때는 남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내가 잘 리드만 해도 이빨을 왕왕 넣기 쉬워지고 저 사람의 관심을 잃고 싶을 때는 제가 어떤 주제를 꺼내는지 아니면 내가 꺼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주는지만 째려봐도 우리는 상대를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대표적인 거 있잖아. 너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었어? 너는 왜 연애 안 해? 이런 뻔한 것들. 남녀 사이에 관심 있으면 하게 되는 주제들은 이상형, 전연애, 연애 가능 상태인지 확인하는 말, 자기 미래에 관한 말 이런 거거든. 여기에 셀프 칭찬도 포함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짝 포장 한번 덮어서 장점들을 나에게 제시해주는 행동. 이것들은 모두 호감 있는 사람한테 우리도 하게 되는 거고 똑같이 저 남자도 하게 돼요. 너라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고 싶다. 네가 연애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과 대화들은 관심 있는 상태나 썸 타는 초반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지 보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는 턱이나 목 뒤가 포인트다.
버클리 대학의 켈트너 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만지는 행동이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그리고 상대를 유혹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대할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 의식하게 되니까 자연히 나를 안정시켜주는 행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유혹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자주 나오는 이 포인트는 턱 주변이라고 말을 하고 목 뒤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 지금 널 해칠 생각이 없어.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안전한 사람이다를 언니들한테 보여주는 동물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건 적당한 타이밍에 쓰면 사회생활도 엄청 쉬워져. 이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까이고 있을 때 써먹어 봐요. 더 화낼 것도 좀 덜 화내는 저 부장님을 볼 수 있어.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거든. 그러면 과격한 감정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목과 턱을 만지게 되는 게 페로몬 확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5만 가지의 가설들을 전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모임에서든 소개팅에서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왜 생각해보면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는 목소리가 한 톤 더 업그레이드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하이톤이 나오고 어떤 언니들은 엄청 애교가 아주 그냥 막 좔좔 흐르기도 한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남자랑 통화하는 거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걔네들도 나를 보고 놀랐겠지. 하지만 남자들은 이 반대의 행동을 해요. 요즘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표현에 말이 많지만 결국에 끌리게 되는 건 서로가 갖지 못한 특성이라는 본질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여자들이 갖지 못한 한 톤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막 힘 빡 주고 동굴저음 이런 컨셉을 잡지는 않아요. 그건 의식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하는 사람 자기도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 하지만 듣는 언니들은 구별해낼 수 있어. 저 사람이 친구와 엄마랑 통화하는 모습만 봐도 나한테 하는 목소리와 똑같은지 다른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지? 다섯 번째, 도파민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은 뭘까? 좀 늦게 했어? 안 할게. 과학자들은 이 사랑을 온갖 호르몬들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놀라운 호르몬들이 인간을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게 만들고 고통을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잠을 참아가면서 카톡을 하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다음날 출근인데도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새벽까지 통화를 하게 되는 거라고. 호르몬이 이 비생산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연락할 때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든 일단은 도파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큰 것부터 읽고 가면 일이 쉬워져요. 그러면 괜히 저 사람의 마음이 뭔지 궁금해서 막 쓸데없는 떠보기를 안 하게 되고 불필요한 일에 혼자 안달내다가 고백이라는 급발진을 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이 5가지로 더 이상 헤매는 일 없이 눈치 빠르게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를 알아차릴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